왜 찍으면 안 돼? 휴지 다 있잖아요. 근데 찍어줘. 로이슨이 있는데 찍잖아. 찍으라고. 왜? 찍으면 왜 너네 텐션대로 못 갈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걸 죽이려고 하면 녹화를 하는 것도 있어. 아 그건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거 없어도 일단 수업하면서 다 하나. 자 일단은 숙제라 데일리 먼저 좀 볼게요. 데일리를 맨 마지막에 놓으세요. 맨 위에 엎어 그리고 복회 그 다음에 데일리 이 순으로 놓으세요. 이게 맨 위가 어법입니다. 어법은 내가 이 순서라고 이제 글을 안 보여? 어법이면 위에가 와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데일리 보면 마지막에 있으면 돼요. 어법은 쌤이랑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넣을 거잖아. 그러면 위로 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독해는 일단 수업할 거고 데일리는 일단은 먼저 좀 보고 하려고. 꺼내셨수. 시사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고속도로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수업 되죠? 요구대로 필수대로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 적용 가능한 지역, 프로젝트 주요 그리고 정보, 환경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보살핌이 발휘되어져야 된다. 힘이줘야 된다. 힘이 당연히 보살펴줘야 된다. 여기는 그렇게 써줘야 돼. 할 수 있고. 글씨 봐야 죽는 개 하기 싫다. 너무 보이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네. 여기도 그러네. 아니에요. 뭘 아니야? 뭐예요?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 대접인데? 나 들어오자마자 누가 며칠이냐 물어보지 않았어? 누구야? 며칠날 사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는 작업실에 써있어서 나 못 봤어.
만들어주자. 만들 수 있지. 야, 우리 가게 차려봐. 선생님 가봤어. 우리가 데일리 해석을 거의 못합니다. 네. 네? 했어요. 그게 네. 다 못한 거잖아. 네. 왜 한숨 쉬는 거야? 한숨 아니에요. 응? 한숨 아니에요. 단어 좀 준비됐어? 아니요. 그냥 자,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좀 기억나니? 네. 어떤 변수로 인해서 변수를 좀 고려하면서 뭐 고속도로를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볼게요. 요한문 먼저 볼게요. 자, 해석하면은 뭐 전치사 들어가 있고 지금 동명사여서 여기서는 지금 하이웨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에서 requirements 요구는 뭐 requirement for the environment까지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한? 각각의 환경에 빈칸한 요구는 지금 여기서는 사실 얘가 무슨 역할하고 있어요? requirement 꾸며주는 형태 아니에요? 형용사 역할인 거죠. 그래서 should be met 충족되어져야 된대요. as only one seemingly 겉보기에 빈칸한 거죠. 겉보기에 빈칸한 변수들이 can have 또다시 개기네. 여기까지가 결국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동사죠. 큰 임팩트, 큰 영향을 끼친대요. 다른 요인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던 거는 처음에 각각의 환경에 뭐예요? 들어맞는 뭐 아니면은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별거 아닌 다양한 변수들이 별거 아닌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야 되네. 그럼 단어 좀 볼게요. accurate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버려야 되겠네. 바로 버리네. proper 무슨 뜻이에요? 적절한, 괜찮네.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은, 알맞지 않은, 버려야 되고, 저게 내 눈가리에 보이는 거. appropriate 알맞은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inadequate 또 adequate라는 단어도 적절한인데 반대말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번하고 뭐야? 4번밖에 없네. 근데 significant는 상당한이었는데 여기서는 별거 아닌 거였어야 되죠. 그래서 minor이라고 돼야 되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이해됐어? 네. 그런데 해석이 좀 많이 꼬였던 친구들은 구문분석 한번 다시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임팩트라는 단어 자체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정면구가 또 임팩트를 또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그럼 바로 좀 해봅시다. 나 주말 동안 단어 좀 외워봤다. 바빴어? 그럴 수 있어. 페널티 나와봐. 한 명이라도 나와봐. 누가 내는 피하는 거 뭐야? 야, 그리고 축제를 전날 하려고 하니까 당일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알았던 것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모의고사에서도 좀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성급한 결정은 당연히 안 좋아요. 모든 거 하려고 성급하게 하면 되게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 다 피갔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건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걸 좀 갖자라고 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갔어. 근데 사실 공부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우리가 이제 학원에 와야 되는 시간, 수업해야 되는 시간, 뭐 검사 맡아야 되는 시간이 몇 시까지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전에 어쨌든 간에 그걸 끝내야 되니까 시간 리밋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조급해지거든. 그러면 내가 알았던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냥 하기 싫어. 그게 가장 커. 그거 많이 고쳐야 됩니다.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가장 많이 봤던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 못 버려갖고 우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진짜 많았어.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기했나? 중학교 성적 어떻게 된다고? 평균 몇 점 정도 된다고 했어? 얘기 안 했니? 아니면 내 말 안 되는 거니? 안 했어? 그냥 중학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 성적이 한 80점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사실 성적을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 기준이. 근데 고등학교는 뭐가 필요해? 1등급이 필요하고 2등급이 필요하고 3등급이 필요하잖아. 1등급이 전체 학년수의 4%, 2등급이 11%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의 수준을 따라서 등급을 나눠야 돼. 그래서 평균이 60점 되기도 한데 쌤이 봤던 학교 중에서 1등급 컷이 69점인 데도 봤어. 그런 데도 봤어. 근데 중학교에서 만약 평균 60점, 뭐 50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학교 이제 민원이 장난 아니겠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시험 선별 기준이 이 학생이 얼마나 기본적인 걸 아느냐라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뭐 서술형이 됐던 아니면 어휘가 됐던 어법이 됐던 이런 부분으로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양이 더럽게 많아. 기본적으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그러면은 1과 2과만 보면 되는 거고 3과 4과가 기말고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내용 봐봤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의고사 치는 친구들 보면은.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서가 1, 2과가 중학교 교과서에 한 두세 배가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게. 그리고 추가로 뭐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도 이제 뭐 18번부터 45번 들어가는 학교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2개년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 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가적인 뭐 올림푸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야? 양이 존나 많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문 하나 쌤이 설명해 주는데 20분 잡는다 치면 혼자서 공부하면 몇 분 걸릴까? 법 하나하나 봐가면서 공부하면 좋게 봐줘야 30분? 정말 빨리 봐주면은 그래 쌤이랑 비슷하게 보면 20분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지문수가 18번부터 45번이야. 몇 개야? 거의 37개 되지 않아? 28개인가? 아 28개 정도 되지 않아? 아니야? 어쨌든 그 정도 되면 하나당 20분 잡는다 치자. 그럼 10개 보는 데만 해도 벌써 몇 분이야? 200분이야. 그러면 10개 보는데 벌써 이제 3시간이 날아가잖아. 시험 전날에만 보면 어때? 저때죠? 울어요. 진짜 울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공부하는 습관을 가장 들이면 좋은 거는 쌤도 지금 그냥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날 퇴근하기 전날에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좀 들였거든. 그랬더니 삶의 질이 올라갔어. 확실하게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아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아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 너네도 지금 그냥 뭐 당장 내일 수학학원 있고 뭐 있고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아있는지를 좀 적어놓고 그걸 지워가는 연습을 해봐. 만약 오늘 처리 못하면 내일 다시 적으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와서 그러면 내일 또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 우선순위부터 지우는 거야. 우선순위부터 지운다라는 얘기는 네가 하는 거죠. 그거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할 때 플랜 짜는 거 진짜 편해져. 뭐 고등학교 너네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쌤 말이 뭐 개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해. 근데 너네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쌤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미리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요.
은구야 그거 마크 곤잘레스 네 옷 그거 뭔지 알아? 그 표시 바나나로 아니? 아니야 천사야 천사. 나 나도 마크 곤잘레스 옷이 있어. 찾아보니까 예전에 입고 다니는 학생들 자꾸 그러는 바나나 입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찾아봤지 천사네. 내가 저걸 무슨 나도 바나나인 줄 알았어 심지어. 나도 바나나인 줄 알았는데 천사야. 어? 마크 곤잘레스는 이름도 천사예요? 천사란 뜻이에요? 마크 곤잘레스가 천사라는 이름은 아니지 않을까? 곤잘레스 모르겠다.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다. 그냥 저 그림만 알아봤어. 내가 그렇게 딥하게 알아보진 않아. 해볼게요. 우리 9번, 6번이보다 6번 가봅시다. 잘 보여? 또 안 보여? 네. 시작하자마자 한숨 쉬는 건 무슨 버릇이? 뭐야, 왜 그래? 몇번 하지 않았어요? 어? 몇번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 했네요. 안 했나? 안 네. 한 거 같은데. 6번 안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5번 저번에 5번만 진행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구문독해 그것도 5번만 해왔잖아. 자 볼게요. 1. 어떤 인간이 아마도 궁금해할 거래요. whether절이라고 하면 whether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지금 뭐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어 여기 목적어절 안에서 접속사다 보니까 이게 동사고요. 얘가 또 주어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To be concerned about overconfidence in students라고 돼 있는데 overconfidence, confidence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야? 자신감. 그러면 overconfidence는 과도한 자신감. 에이, 과신이라고 되는데 그냥 존나게 자신감 있는 거잖아. 그냥 over 넘는 거지 자신감이 넘는 거니까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있는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to be concerned 뭐 걱정하네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concern about A라고 하면 A에 걱정하네. 그래서 이런 걱정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대요. 자 여기서는 지금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reason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전명구라서 전치사 들어가 있고 지금 명사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in student까지 overconfidence 다시 한번 꾸며주는 거예요. 체크만 좀 해줘요. 지금 여기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감이 넘치면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안 좋다고 생각해? 여기서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높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아니야? 왜?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 망할 수가 있어. 망할 수가 있어?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다. 자신감 많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게 안 좋은 거지. 아니지. 나는 이거를 아, 미안해 내가 물어본 게 잘못돼서 너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봤는데 싸우지 마. 자, after 아니 얘네가 자꾸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야! 그만해! 그만해!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 했지? 여기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해볼게요. After all 결국에는 confidence는 종종 연관되어진대요.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대요. 자 그러면 밑에 좀 더 볼게. 나왔어 있어. 알겠어. 거기 왜 이렇게? 자 사실 연구는요 보여줬대요. 뭐를? that 이하를 보여준 건데 이 대절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대절 안에 주어가 있죠.
그리고 후부터 지금 over confidence 쭉 지나서 뭐 in student까지는 또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student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 역할하고 있는 게? 형용사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 있네요. 한번 볼게요. 보여줬대요. 학생들인데 어떤 새끼들이야?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ability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성공할 자신감이 있는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tend to perform 행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나은 아카데믹 테스트 학업을 누구보다 여기서 those라고 하면 student겠죠.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요? 덜 자신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대요. 지금 여기서는 자신감이 좋나?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신감이 높은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가 답일지가 나오는데 지금 앞에 문장까지는 결국은 자신감이 높으면은 뭐래요? 긍정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업에서도 학업 성취도 높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됐어요? 그 다음 문장 봐볼게요. 내가 렌즈를 꼈거든? 네. 근데 왜 안 보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that said는 좀 하이라이트 치고 좀 체크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이라는 말이니까 역접이 돼야죠. 자, negative consequences 부정적인 결과들도 또한 stem from 이라고 하면은 stem from A에 기인하다 또는 A에서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는 이제 originated in A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써줄 수 있다 참고만 하시고요. 같은 말이에요. Being too confident in classroom. 교실에서 너무 뭐 하는 거예요?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from이라는 녀석이 전치사 들어가 있으니까 being은 또 뭐예요? 전치사 뒤에 우리 뭐 넣어야 돼? 명사.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무슨 역할이 가능해? 명사 역할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동명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것에 기인하게 된대요.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한대요. 내용이 자신감이 이제 높으면은 부정적인 결과 발생이네요. 그럼 밑에 거 좀 더 읽어봅시다.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야? Who are overconfident about their ability to succeed in college and are feeling more disconnected and disillusioned than those with more modest expectation이라고 나와 있죠. 길죠. 일단 문장 자체에서는 동사는요. 얘가 되죠. 왜요? 여기서 주어죠. 얘가 동사예요. 자, end of VING. 쌤이 따로 적어놨는데 이제 결국 VING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밑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 VING 하게 되다. 결국 느끼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후부터요. 다시 college까지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대학교에서 성공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은 결국 느끼게 된대요.
more 더욱더 단절되어진 걸 느끼게 되고요. disillusion이라고 하면 밑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disillusion 동사로 쓸 때 환상을 깨트리다, 환멸을 느끼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학생들보다 어떤 학생들? more modest expectation 적당한 기대감을 가진 더 적당한 기대감을 가진 학생들보다 훨씬 더 환멸을 느끼게 된대요. modest 적당한이라는 건데 내가 안 찾아놨네. 이거 좀 적어주세요. modest 적당한 형용사죠. 적당한 이해됐어? 자, with부터 expectation까지는 다시 아까 말한 those로 꾸며주는데 학생들이요. 자존감이 이렇게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은 결국은 단절됨을 느끼고 환상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적당한 학생들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대요. 뭘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은 글쎄 자신감이 존나 높은 아이들은 일단 뭐야? 재수가 없죠. 아니 인정할 거야. 내가 재수 없잖아. 자신감이 높은 아이들은 재수가 좀 없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공부까지 더 잘하면 더 재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 그냥 쌤이 생각할 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각했을 때는 disconnected 단절됐다라는 거는 이제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환멸을 느끼게 되면 이제 뭐 보통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생활이랑 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내용은 일단은 뭐 얘네들은 지금 결국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를 갔을 때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또 평범한 이렇게 뭐 적당한 기대감을 학생들보다 이렇게 단절되기로 환멸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안 좋아지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 다음 볼게요. 왜 마우스가 자꾸 도망갈까? 자, 과도한 자신감은요 can also leave 남길 수가 있대요. leave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남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A죠. 그리고 이게 B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또한 남길 수 있대요. 학생들에게 뭐를 mistaken expression 잘못된 인식을 남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야? that they are fully prepared for test and no longer needed to study 라고 돼 있죠. 여기 단어 좀만 보면요. 원래 prepare 지금 대절 안에 지금 주어잖아. 그리고 여기가 동사인데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은 그러면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좀 헷갈리지 않아? 사실 prepare이라는 동사는요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원래는 prepare A for B라고 하면 B를 위해 A를 준비하다는데 수동태다 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그러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야 모를 수 있어. 왜? 쌤이 prepare A for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은 A가 앞으로 나가는 거 맞아? 맞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내려와 되니까 for B 이렇게 되는 거면은 문장상 완전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저기서 됐으면 접속사 대신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전히 준비되어진 거죠. 시험에 완전히 준비되어진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남길 수가 있대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는요 A라고 썼지만 결국은 목적어죠. 됐어요.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는 지금 동사 1번이고요. 그리고 얘가 2번 되겠죠. 됐습니까? 저 뭐? 응? 인프레션 위에 모르겠죠. B. 아까 내가 leave A with B라고 하면은
A를 B에게 남기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A라고 적어주고 B라고 적어준 거예요. 됐어요? 자신감이 높으면 시험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공부가 이때부터는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렇잖아. 맞잖아. 객기 부리는 거잖아. 내가 공부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고 객기 부리는 거지. 공부는 해야죠. 그건 개소리야. 미친 짓 하는 거지. The students who are relatively accurate perceptions regarding their progress in the learning tend to use more effective study habits and perform better on the test than do those with more error-prone views of their knowledge. 얘기네요. 자, 주어가 일단 뭘까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네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요? Who have relatively accurate perception. 비교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이 학생들은 비교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하는 학생들은 regarding 뭐에 대해서 그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네요. tend to 부정사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 하는 경향일 때, 사용하는 경향일 때 더욱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투부정사 1번이 use고요. 투부정사 2번이 perform이에요. 행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잘, 어디에서? 시험에서 더 잘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then do those with more error-prone view of their knowledg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with부터 전부 다는요, those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from 뭐뭐 하기 쉬운이거든. 그래서 더욱 실수하기 쉬운 관점인데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더욱 실수하기 쉬운 관점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잘한다라는 표현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좀 체크해야 될 거는요. 이 then이라는 녀석이 오면서 사실은 주어가 이거고 이게 동사야. 도치가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여기 밑에 설명도 되어 있는데 선택적 도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요 두라는 자리에 밑줄을 쳐놔요. 그런 다음에 대동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is 같은 걸 넣겠죠. 그러면 이 대동사가 지금 받는 게 뭐냐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대동사는 지금 사실 tend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is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류가 지식에 대한 오류가 생기기 쉬운 관점을 가진 학생들보다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사용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은 아이들은 아니죠. 이해됐어요? 습관이라는 게 잡혀 있는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거에서 결국은 얘기하는 게 뭐야? 자신감이 높은 게 좋냐? 아니다. 안 좋은 거만 나타나는. 지금 아까 말했잖아. 자신감 높은 개 끼고 있네. 됐어? 그럼 답 뭐야? 왜 조용하지? 은총아 뭐였어? 1번. Negative effects of the students' overconfidence on school life. 뭐 부정적인 영향이죠. 학생들의 과신이 어디에서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들의 과신의 부정적인 영향이죠. 1번이네요. 2번 좀 볼게요. 중요한 요소들인데
to consider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뭘 위해서? 대학 전공을 위해서. 뭔 개소리야? 대학 전공 나온 거 없잖아. 그리고 3번 useful strategy 뭐 효과적인 전략이네. for building student confidence 학생들 자신감을 만들는데 효과적인 전략. 뭐야? 지금 자신감 높으면 좋된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changing role in the academic tasks in the school 학교에서의 뭐 사법 성취도의 역할의 변화 버려요. 효과적인 방법인데 뭐하네? 나쁜 공부 습관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 그런 거 내용 나온 거 없어. 너무 쉬웠어요. 1번이네요. 질문 없어? 응. 와, 그러면 얘 주제 문장 어디에 있어? 어? 방금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너네가 어디에 있냐고. 내가 표시는 해놨어. 알아. 너네는 어디에 있어? 저 거기요. 나 했던데? 아니요, 안 했어요. 뭐라고? 몰라서 안 했어요. 몰라서 안 했어? 네, 펜만 안. 주제 문장 표시 안 해? 뭐야?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 문장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다 아니면 의문문으로 대화가 이렇게 글이 나왔을 때는 그곳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야? 주제가 되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이해됐어? 밑에 거 가봅시다. 주제문이에요. 네. 자, 볼게. 자, no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소음이죠. 가지고 있대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뭐 하는데? 의사소통하는 패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어디에? ability, 능력에 뭐 하고자 하는 pay attention, 집중을 기울이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이즈 꾸며주다 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네요. 뭐를? 목적어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펙트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1번이죠. 그리고 목적어 2번이 돼요. 오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근데 어떤 능력? 집중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교실 안의 소음은 의사소통의 패턴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실 소음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지 뭐 안 보여? 보여요. 됐어? 왜? 자, 따라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constant exposure to noise is related to th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ticularly in its negative effects on the reading and learning to read라고 되어 있죠. 놀랍진 않대요. that 이해한 게 놀랍지는 않은 거죠. 이시 뭘까요? 가주어? 가죠. that 이하가 진주. 진조. 잘하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지금 지속적인 노출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은 연관되어져 있대요. 어디에? 학생들의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학업 성취에 연관되어져 있대요. 특히
특히 in its negative effects 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읽는 것과요. 전치사 뒤에 지금 또 reading이라는 목적어랑 learning이라는 목적어 1번, 2번 들어가 있죠. 읽는 것과 읽는 것을 배우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특히 가지고 있대요. 됐어요? 이해됐니? 이것이 놀랍진 않대요. 당연한 소리는 하고 있죠. 결국은 교실 소음은 지금 여기서는 특히 얘기하는 게 독서랑 독서 학습, 독서를 배우는 것이니까 읽기랑 읽기 학습 정도의 또 마이너스 영향 누가? 얘가. 됐어? 교실 소음이 연관이 되는데 지금 소재가 독서랑 독서 학습에 마이너스 준다. 어쨌든 나쁜 새끼인데 근데 특히 여기에 더 나쁜 새끼다 이 얘기하는 거. 됐어? 동주 정신 차려. 어디가 무서워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귀신이 있는 줄 알아. 가끔 내가 이렇게 학생들 볼 때 눈이 이렇게 나가고 이거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그럼 되게 무섭거든. 뭐 있나?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뭐 벌레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려. 자, 몇몇의 뭐 연구자들은요 발견했대요. That year, when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to reduce noise level, 뭐 할 때 그 프리스쿨 학교 이전이니까 뭐야? 학교 이전이면 어디야? 유치원? 유치원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실이 were changed to reduce 바뀌어졌대요. 감소하도록 소음 수준을 감소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꼬맹이들은 spoke each other more often 말했대요. 서로에게 더 자주. 그리고 in more complete sentence 더욱더 어떤 걸로 완벽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퍼포먼스인데 수행 능력은 성과는 뭐에 대해서 pre-reading test 뭐 읽기 전에 시험은 improve 향상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 지금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얘는요 부사절이네요. 그래서 주어는요 요 뒤에 녀석이 주어가 되겠죠. children인데 꼬맹이들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고 너무 멀리 갔네. 자 그래서 서로에게 라고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리고 and 나오고요. 완벽한 문장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되네요. 전치사고 명사고 그리고 나서 또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될까? that year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게 동사 주어 1번, 동사 1번, 주어 2번, 동사 2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여기 전부 다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네요. 접속사 됐죠? more often부터 sentence까지는 수식어구죠. 자 됐어요. 어쨌든가 소음이 낮춰졌더니 유치원생들이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대화 빈도가 많아졌고요. 문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네. 소음이 낮아졌더니 긍정적인 영향들이 왔대요. 그래서 뭐 나이 먹은 꼬맹이들을 연구한 것은 보여줬대요.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대요. 그럼 여기서는 소음이 낮춰졌더니 결국 대화가 올라오고 문장이 더 좋아졌던 것은 더 나이 많은 꼬맹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on reading and math test 읽는 것과 그리고 수학 시험에서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학생들은 in noise school or classroom 얘는 두 개 다 그냥 스튜던트를 꾸며주고 있죠.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시끄러운 학교 또는 수업에서 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수행했대요. 어떻게? 낮게. Those in quieter setting. 놈들인데 어떤 놈들이요? 더 조용한 환경에 있던 놈들보다 더 낮게 수행했대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는 소음이 적은 아이들이 결국은 더 잘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요 소음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그 얘기밖에 없네. 됐어? 졸려 죽겠어? 동주 몇 시에 일어나서 숙제했어? 10시? 11시? 그치, 그때 이제 일어나서 숙제를 하려면 한 11시 반쯤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15분에 시작했어? 근데 학원은 몇 시에 와? 아, 오늘 온 거 말고 원래 몇 시에 와? 3시 반. 3시 반까지 와야 돼. 시간이 얼마 없죠? 에이, 전더 일찍 했어요. 아, 너 일찍 했어? 칭찬해줘야 돼. 당연했는데? 당연했는데? 어제 몇 시에 잤어? 3시. 나온 2시. 정말 개푹 잤네. 3시라도 8시간 자고. 네? 2시? 2시에 잤다고? 저 8시에 했어요. 아, 네. 아, 이제 8시. 9시간 잤네. 네. 조금 잤네. 게으르. 아니, 누가 조금 잤다. 10시간 자요. 은총이 몇 시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 네가 일어날 시간을 몰라? 밥은 먹었어? 10시. 10시에 일어났어? 3시에 잤는데? 아니, 저 3시 안 했어. 그럼 몇 시에 잤어? 저 너 누구한테 맞았어? 누가 너 때려서 너 기절시킨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이 몇 안 나. 시쯤 반쯤에 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너 그때 잔다고 맞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맞아 그냥. 너도 네 기억을 잘 몰라? 병원을 가야 될 거. 병원에 간다고? 누가 병원? 병원 가야 될 거. 아니다. 2시 넘어서잖아. 나? 나. 그럼 주어를 씨. 그럼 2시 반? 그때까지 뭐 했어? 손했죠. 유튜브 게임을. 대박 나는데? 폰했죠. 숙제. 야 오늘 폰 테스트인데 폰했대. 와 숙제를 해야 오늘 수업인데 숙제한 게 아니라 폰했대. 멋있다. 너몇 시 잤어? 1시. 자 해볼게요. 임팩트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명사는요 영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동사는 영향을 주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 형태로 쓰여졌죠. 영향들, 소음의 영향들 어디에? 학업 성취의 소음의 영향들. 1번이죠. 2번은요. 뉴 트렌드 새로운 뭐 경향이래요. 학교 디자인에서 수업 디자인에서 개소리야. 자, way to control a noise class 시끄러운 교실을 통제하는 방법 하나지. 존나 때리면 돼. 개 패면 돼. 누구를요? 어? 학생이죠. 학생이죠. 선생님 되게. 나 뭐라고? 와, 저기 학교네. 나 방금 잘못 선생님 때리 그냥 때리겠는데 조만간. 단체로. 자, 4번 various kind of reading activity 다양한 종류죠. 읽는 활동이 다양한 종류. 그냥 개소리죠. 5번 role 역할인데 reading 읽기의 역할이래요. 어디에서? improving writing skill. writing skill 글 쓰는 능력 나온 게 1도 없어요. 너무 쉬웠어요. 답 1번이에요. 이 정도는 사실 고1 거는 뭐 너네 기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너네가 좀 습관을 들였으면 좋은 거. 워낙 로이 쌤이 잘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이전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구문 분석을 정확하게 끊어서 읽는 건 도움이 많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아마 고2 때까지는 그냥 대충 갬성 감으로 읽어도 점수가 나와. 근데 고3 때부터는 그게 안 되거든. 뭐가 되게 많아져. 그러면은 갬으로 읽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수가 뚝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뭐 고1, 고2 성적을 배제하고 그냥 고3 모의고사를 봤던 친구들이 수능을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요. 평가원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수준이 수능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평가원 문제에서 1등급 나왔던 친구 중에서 55% 정도 되는 친구들이 1등급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45%는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감으로만 풀던 친구들은 일단은 고3 3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거부터는 점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그냥 봤던 친구는 내가 봤던 친구도 좀 아쉬웠던 친구는 이제 누가 머리가 졸려서 머리가 무거워.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평가원 문제 시험 봤던 거를 2등급을 받았어. 수능에서 3등급 나왔어. 2등급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는 3등급이었어. 3등급이었는데 3등급, 4등급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평가원 문제도 내가 2등급까지 받은 걸 봤거든. 근데 수능을 봤는데 3등급 나온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고2 때까지 또 계속 1등급 받았던 친구, 3월달까지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수능에서 3등급 받은 친구 진짜 많았어. 근데 그 차이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으로 풀었던 친구. 지문이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지금 쌤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 소재가 어떤 식으로 되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각 글을 읽으면서 소재 파악이 어떻게 되는, 뭐 너네들도 어떻게 수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소재 파악하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귀찮더라도 해. 단어 시험 콘테스트 페널티 써봐. 페널티 한번 써봐. 내가 그 인생에서 지옥이 뭔지 알려줄게. 진짜 화나요. 어? 진짜. 진짜 혼나냐고? 내가 가짜 혼낼까? 최선을 다해서 해봐. 최선을 다해서 내 만족을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 기준은 뭐야? 페널티를 안 받으면 돼. 근데 40개 틀리면 페널티 아니죠? 뭐야? 41개부터 페널티 아니에요? 40개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39개